폐장암 말기입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 될 것 같네요. 모두가 결국은 간다고들 하지요. 그 말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20분 저는 종합병원 지층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진료실 안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김만복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됐고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75년을 살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해왔는데 악상 선고를 받으니 신기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선생님, 안락사 가능합니까? 네, 그건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상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인데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천천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5년. 길다면 긴 세월이지. 그런데 정작 제가 진짜로 살았던 날은 얼마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열흘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낡은 가죽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10대 시절 제가 쓴 글씨가 기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의 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1965년 3월 12일자 순옥이에게 고백하기 박정태한테 복수하기 백두산 가보기 60년 전 글씨를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때 나도 꿈이 있었지. 저는 볼펜을 들어 첫 번째 항목 옆에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석 달이 남았잖아.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스케치북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래요? 나는 안락사 동의서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듣기나 해라. 의사가 석 달이래. 길어야 6달. 그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편하게 갈란다.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저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3가지다. 첫째, 50년 전 첫사랑한테 고백하기. 아버님 첫사랑이요? 둘째, 40년 전 내 인생 망친 놈한테 복수하기. 복수요? 아버지가? 셋째,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서툰 백두산 그림을 펼칩니다. 열기구 타고 백두산에 가기. 저의 이 한마디에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백두산은 북한인데요. 알아. 그래서 열기구로 가는 거지.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말기 암 환자가 무슨 열기구를? 정신 멀쩡하다.
75년을 앞 눈치 보면서 살았다. 죽기 전 석 달만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겠냐? 그 말에 준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묘한 죄책감이 보입니다. 일주일 뒤 오후, 저는 시청 앞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장미 한 다발, 가슴에는 50년 묵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려나. 아들 준호가 인터넷으로 찾아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낸 게 어제였습니다. 준옥 씨, 저 김만복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광장에서 75세 노인이 장미를 들고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순옥이 걸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50년 전부터 제 마음속 깊은 한켠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여전히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다. 만복 씨? 저는 대답 대신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옥 씨, 50년 전에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준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입니다. 나도 알았어요. 네, 그때도 알았어요. 만복 씨가 날 좋아한다는 거.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난 그때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장에 취직해야만 했어요. 집안의 장녀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 당시 만복 씨는 취직을 위해 서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만복 씨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너도 내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키스, 키스. 전 그녀에게 다가가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나지막이 이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 그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을 뿐이야. 원래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모시는 거랬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뜨거운 거구나.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말없이 핸드폰을 봅니다. 아버지,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조회수 120만. 준호의 핸드폰을 받아 영상을 봅니다. 75세 노인의 50년 만의 고백. 수많은 응원의 댓글들. 미소가 지어집니다. 나쁘지 않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아직 2개 남았다. 라이벌에게 복수요? 아버지한테 무슨 라이벌이? 박정태, 시청 행정국장. 40년 전 내 자리 빼앗은 놈이다. 40년 전 일을 아직도.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승진 기회, 해외 연수,
전부 그놈이 가로챘지. 그것뿐이겠냐. 내 엄마가 날 무시한 것도, 내가 고생한 것도 다 내가 무능해서였어.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네가 도와주든 말든 나는 한다. 복수. 참 유치한 단어입니다. 75세의 노인이 40년 전 일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니.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유치함이, 그 치졸함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 저는 3일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료를 모았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기록,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박정태의 약점을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시청 민원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창구 직원 앞에 섭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신고합니다. 누구를요? 행정국장 박정태.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넘겨봅니다. 지난 3년간 250일 근무 시간에 사적인 골프 모임 참석, 공무 출장으로 위장한 사적 여행 18건, 증거 사진, 통화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전부 첨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합법적으로요. 정보 공개 청구랑 제보만으로도 충분하더군요. 요즘 세상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말을 마친 뒤 직원을 향해 미소 지었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정태. 40년 동안 밝혔던 내가 이제 내 목을 밟을 차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청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박정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 시청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청 앞 벤치에 박정태가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야, 김만복. 내 놈이었구나. 오랜만이네, 정태야. 뭐 하는 짓이야? 왜 나를? 왜긴 왜야. 40년 전 생각 안 나냐? 40년 전, 그게 뭔 소리야? 1985년 3월 해외 연수 기회. 내 실적이 더 좋았는데 네가 가로챘지. 과장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건 실력 차이였어. 실력? 웃기는 소리. 너는 내 아이디어 훔쳐다가 네 이름으로 올렸잖아. 내가 작성한 보고서 복사해서 네 이름 붙였지.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필요 없어. 우리 둘 다 알잖아. 네가 뭘 했는지. 저는 정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태야, 나 이제 죽는다. 3달 남았어. 그런데 말이야, 죽기 전에 너 한 번 무너뜨리는 거, 그거 하나만 하고 싶더라. 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 미친놈. 미쳤지. 죽을 놈인데 뭐가 무섭겠어? 저는 할 말을 마친 뒤 등을 돌려 걸어갑니다. 김만복, 너 이 자식. 두고 봐라. 두고 보자고. 좋아,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열기구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백두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열기구를 어떻게 만들지? 돈은 법적 문제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꿈이니까. 그때 며느리 지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이것 좀 보고 있어. 열기구. 만드시려고요? 그래야지. 재료비가 3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아버님, 진짜로 백두산에 가고 싶으세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우리 아버지 고향이 백두산 근처였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만보가 나 죽으면 백두산에 뿌려라 하셨어. 아버지를 생각하니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고 그 뒤로도 기회가 없었어.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모시고 가야지. 준호는 절대 허락 안 할 거예요. 알아. 그래서 혼자 할 거야. 도와드릴게요.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기구 만드는 거 아버님 꿈이잖아요. 이루셔야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현관에 서 있습니다. 김만복 씨 계십니까? 무슨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요? 내가 뭘 했는데? 백두산 열기구 침투 계획에 관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태. 내놈. 저는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김만복 씨, 북한 지역 무단 침입을 계획했습니까? 침입이 아니라 방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남북 간 왕래는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형사님, 저희 아버지는 말기 암 환자예요.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안 되는구나.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첫사랑한테 고백도 하셨고 박정태한테 복수도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은 포기하세요. 어차피 불가능해요. 포기. 그래. 포기하는 게 맞겠지. 75년을 살면서 늘 그랬듯이 그날 저녁 잠은 오지 않지만 저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스케치북이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백두산. 체크박스는 비어 있습니다. 결국 못 가는구나.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안락사 동의서를 다시 꺼냅니다. 펜을 들어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지영에게 문자가 왔네요. 아버님, 오늘 밤 11시에 나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밤 11시 외곽 창고. 지영의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왜 이런 대로? 지영이 미소 지으며 창고 문을 엽니다.
창고 한가운데 거대한 빨간색과 노란색 열기구가 서 있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열기구예요. 3주 동안 만들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준호도 몰래요. 내가 이걸?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지영아, 가세요, 아버님. 백두산으로. 마지막 꿈 이루세요. 하지만 불법이잖아. 너까지 연루되면 괜찮아요. 지금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창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준호야, 너 준호의 눈이 붉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꿈을 막으려고만 했네요. 가세요. 백두산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뭔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새벽 5시 병원 옥상. 저는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준호, 지영, 민서가 함께합니다. 옥상 중앙에 열기구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어요. 테스트 3번 다 성공했어요. 민서가 저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줍니다. 할아버지, 추우면 안 되니까요. 고맙다. 우리 민서. 준호가 저를 일으켜 열기구 바구니에 태웠고 안에는 스케치북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백두산 그림을 봅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지영이 버너에 불을 붙이자 열기구가 부풀어 오르고 바구니가 땅에서 떨어집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잘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열기구가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새벽 5시 30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는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75년을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도시를 벗어나 저 멀리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몸이 휘청였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그 순간 전국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75세 말기 암 환자, 열기구 타고 북한 향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 위에서 북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북한 상공. 드디어 저는 눈 덮인 거대한 산, 백두산을 봅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만보기가 왔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들어 떨리는 손으로 3번째 항목에 빨간 체크를 합니다. 해냈어.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씁니다. 살고 싶다. 쓰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죽기 위해 여기 왔는데, 마지막을 준비하러 왔는데 왜 살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지 못했구나. 75년을 숨만 쉬며 살았구나. 진짜로 살아본 건 고백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본 마지막 3달뿐이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서 몸이 무너져 내리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스케치북이 손에서 떨어져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열기구가 백두산 기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총을 든 채 다가옵니다. 동무, 움직이지 마시오. 군인이 바구니를 들여다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북한의 한 병원. 눈을 뜨자 의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여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강도 병원입니다. 백두산 왔구나. 의사가 저의 스케치북을 집어 들고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치료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문점. 저는 휠체어를 탄 채 남한으로 돌아옵니다. 준호, 지영, 민서가 저 멀리서 달려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할아버지 때문에 난리 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날리고 지영이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가족과의 재회도 잠시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만복 씨, 백두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살고 싶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요? 네, 75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살아본 건 마지막 석 달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6개월 후, 가을, 한강 공원 벤치. 저는 준호와 함께 나란히 앉아 붉은 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하나도. 오히려 감사해. 이 나이에 다시 살고 싶다고 느껴봤으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나도. 12월 3일, 첫눈이 내리는 날, 제 침대 옆으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민서가 써준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글을 봅니다. 민서야,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펼치며 살거라. 네, 할아버지. 주호야, 네, 아버지. 고생 많았다. 지여, 고마워서.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의 눈이 감기려고 할 때 창 밖으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저희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눈밭에 서서 제 것과 똑같은 목도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영원한 꿈나라로 들어갑니다. 제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것은 하얗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모두 안녕. 저는 벚꽃 만개한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삶이다. 하늘의 빨간 열기구 한 대가 천천히 떠갑니다. 바구니 가장자리에 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스카프가 펄럭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새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첫 페이지에 씁니다. 준호의 꿈 1번 가족과 세계 여행 가기.
여러분, 만복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다른 금빛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